예, 이번 한 주 주식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주간 전략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오늘 흐름은 조금 아쉽네요. 조금 눈치 보기더라도 눈치 보기보다는 조금 많이 밀리는데 이번 주 한 주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 한 주 흐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결론을 내린다면 미 증시와 연동하는 장세는 지속되겠지만 지수 변동폭은 이제 과거 대비 좀 줄어들 것으로 일단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수의 반등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그 안에서의 개별 종목의 반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기적으로 2월에 이제 중순을 향해 가는 시기인데요. 국내적으로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심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난 1월 시장에서 시장을 공포로 몰았던 많은 변수들 중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조기 긴축 정책, 오미크론 확산 이런 데 대한 재료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말부터 사실 그 개별 종목의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도 좀 이렇게 진폭은 상당히 좀 뭐 특화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순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반등하지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먼저 반등한 이후 쉬고 있던 종목들이 다시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재료 중에서 뭐 긍정적인 재료들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이 지난주 후반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일정상 국내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디즈니라든지 코카콜라, 화이자 이 정도가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향후 뭐 증시가 뭐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좀 향후에 좀 찾아본다면 미국에서 지금 고용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노동력이 상당히 지금 공급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오늘도 약간 그런 얘기 나왔지만 공급 대란 완화가 좀 진행될 수 있어서 결국 인플레이션율을 좀 낮추는, 아니면 좀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좀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제 역기저 효과가 2분기부터는 분명히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상승률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반기 증시 반등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가 2분기부터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뭐 부정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데 만일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이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를 뭐 50bp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분명히 반응은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간의 그런 국지전이 이제 조금 더 예상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됐는데 선진국들이 여기에 모두 동참해서 정말 확대된다면은 시장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서 저점 내지 뭐는 저점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때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뭐 국지전으로만 그냥 진행된다면 오히려 재료 노출에 따른 오히려 그 재료 소멸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어떻게 확산되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과대 종목들 순환매는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반등 강도가 강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최근 들어서 IT 관련주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대선 정책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그런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면 전보다는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제한적인 반등, 상승 기도가 나타날 것 같다. 정리하셨습니다.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전체로는 다시 또 수급을 빨아가면서 좀 다른 종목들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만 보면 또 이제 관심이 있을 만큼
5%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LG엔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 상승 시도는 지속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어서 예. 좀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오히려 하락 압력이 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IPO 대형 IPO 종목들의 그런 먼저 그 학습 효과를 거진 투자자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에 조기 편입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 ETF에도 편입되고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상장 이전에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아주 큰 폭의 상승을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아직도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은 관계로 지난주처럼 외국인의 그런 순매수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 10% 정도 내외의 수준. 근데 저는 전고점을 돌파할까라는 것은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한 55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MSCI 편입일이 이제 14일 장 마감 이후인데 경험상 그 편입 시점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편입된 이후로는 상당히 좀 그 이후부터는 조금 주가가 제로 노출했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시청 기준, 그러니까 금요일 시청 기준으로 뭐 최대 뭐 한 6천억대 후반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총이라면 좀 더 한 7천억까지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200 편입이 된다면 이제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200 편입일이 지금 3월 10일인 관계로 3월 11일부터는 공매도가 나온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2차 전지 ETF 리밸런싱이 다음 달 9일부터 11일에 걸쳐서 실시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을 위해서 약 3,400억 정도의 그런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어차피 업종 내에서 이것이 자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 2차 전지 종목들 매도가 나타날 수 있어서 3월에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그 시총이 뭐 한 120조 정도 되는데요. 보호회수가 완전히 풀리는 7월 달에는 현재보다는 주가가 낮을 가능성이 더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번 지수 편입 이벤트를 잘 활용하셔서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게 중요하죠. LG엔솔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종목 가운데 눈여겨보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랑 크랩톤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이제 오늘 대거 해제가 되고 크랩톤은 10일 날 해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부 물량들을요. 주가 양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번 6개월 보호해서 물량을 이제 해제가 되는 관계로 카카오뱅크는 전체 주식수의 한 2.8%인 1,326만 주가 매도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전체 주식수의 0.43%인 21만 900주가 매도 가능하게 됩니다. 공모가로 보면은 카카오뱅크가 39,000원으로 지금 뭐 약간 지금 현재가 대비는 소폭 낮은 수준에서 좀 공모가 되었고요. 크래프톤은 무려 4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 거의 20만 원이나 높은 가격에서 공모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해제 물량 및 현재 주가만 수준만 고려해 본다면 보호 예수로 인한 부담은 카카오뱅크가 훨씬 더 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하락장을 포함해서 두 종목 모두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지금 진입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대응 전략은 이런 보호예수 물량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향후 실적 전망과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랫폼 사업자라는 할증 요인으로 인해서 시중 은행 대비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은행업의 한계인 정부 규제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 및 대출 증가율을 경험하면서 실적 추정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상승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와 그 신작 출시 이후 실적 부진 이슈로 인해서 최근 가장 큰 하락을 경험한 종목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제 PE 한 20배 초반 수준으로 지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게임 업종 내에서도 뭐 큰 부담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두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성장주 흐름과 연동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오늘 5%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시세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은 상승폭이 한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가능하다. 다만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대선 얘기도 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인맥 관련주로 누가 이런 거는 이제 투자를 안 하시리라고 믿고, 정책 관련주는 사실 큰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따라서 움직일 여지가 있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섹터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대선 한 달 정도 남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지금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 만큼 정책 테마주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별로 공통적인 정책 공약에 근거한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하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수 하락에서 보듯이 아무리 그 정치 테마주라고 할지라도 역시 큰 지수 흐름에는 연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정치 테마 내에서도 좀 이익 가시성이 높은 테마를 좀 선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에너지랑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소형 원자력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발전이 더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아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이 창출되는 시기까지 상당 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네. 좀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반대로 원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하게 그린 에너지 범주에 지금 속하는 추세에 지금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추세의 정책만 결정된다면 바로 이익 발생은 이익이 나는 구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최근 부각되는 이 두 업종 테마만 보고 본다면 원전 관련 테마가 지금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대선 관련 정책 관련 이제 그 정치 테마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관련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기가 항상 이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장 시세가 강한 종목을 선정해서 단기에 국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상한가로 마감하는 날에만 다음 날까지 매매를 하시고, 보통은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는 보통 이벤트 당일 이전 주가 급등락이 심하고요. 이벤트 당일 주가 급등락이 심하고, 결과 이후에는 재료 노출 그런에 따른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선 전주인 3월 첫째 주까지 매매를 완료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보다는 이제 원전 관련주가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한 걸로 말씀을 하셨군요. 이번 주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한 줄 놓으면 어떻게 시간대별로 대응하는 게 좋은가? 어떤 섹터를 공략하면 됩니까? 네. 이번 주 가장 주목하셔야 될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네. 미국에서 발표되는 10일 날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데요. 네. 현재 예상치가 이제 7.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이거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 지금 3월에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50bp까지 올릴 확률이 지금 현재는 33.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거보다 훨씬 높은 그 CPI 지수가 그런 인덱스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뭐 한 50%를 훨씬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실적 발표 결과 컨센서스 대비 한 14.5% 좀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컨센서스 미달 기업 수도 지금 거의 74%에 달하고 있어서 이제 이번 시즌에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은 단기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후에 매수하시는 것도 좀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환율도 잘 관찰하시면서 외국인 매매 방향성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벤트 고려 시 전체 지수 반등보다는 개별 종목의 그런 반등이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투자 전략으로는 바닥 대비 15% 이상 상승한 종목은 일단 현금화를 좀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예상과 반대로 전체 시장이 크게 좀 하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저점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전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번 반등에서 확실히 나타났듯이 지금 실적이 되는 IT 종목들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저점 분할 매수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올라올 때 현금화를 조금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실적 개선, IT 역시 IT가 핵심에 있습니다. 주간 전망 전략 세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